안녕하세요. 우주먼지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죠? 1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어색하네요. 저는 일단 영상을 찍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여기 얼마 전에 저희 집 고양이가 새벽에 자다가 저를 밟고 내려가서 상처가 나가지고 그래서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얼굴을 보여주는 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책 리뷰는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조금 간간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의식을 더 할 것 같아가지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최대한 신경 쓰지 말아주시길. 오케이. 자, 해보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무슨 책을 가지고 왔냐면요. 짠! 태양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젠디 넬슨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요. 출판사는 밝은 세상 출판사예요. 이 책을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반부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거를 읽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리뷰를 보시고 제 독후감을 들으시고 이 책을 읽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한번 추천을 해보자 해서 독후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뭘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다가 주디랑 노아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다뤄봐도 괜찮겠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을 수 없고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만의 사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드랑 노아가 있죠. 주드랑 노아는 서로 같은 쌍둥이에요. 같은 쌍둥이인데 가치관도 둘은 너무 다르고 생각하는 성향도 너무 다르고 근데 이상하게 책이 전달해주는 내용이 계속 우린 하나다, 뭔가 하나다,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다 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 책 내용의 모든 정체성을 맡고 있는 게 연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연결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인물들의 관계도 그렇고 사건의 정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세밀한 하나하나에 되게 뭐랄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진 끈? 실 같은 게 엄청 막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우연을 걸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에는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크게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노아랑 주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성장을 하고 자기의 내면적인 마음을 진실된 내면적인 마음을 알게 되고 오로지 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제 좀 보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성장통 같은 것도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서로가 이제 조금씩 커가는 거를 느끼고 그거를 독자들이 눈으로 같이 보고 느끼고 하면서 각각의 성숙함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조금씩 나 자신한테 집중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엔 빛과 어둠은 하나다. 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도 나 하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인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노아랑 주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웠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터졌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을 하든 선택할 수 없었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고, 결국엔 자신의 힘으로 그 사건들을 해결을 해가면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예술에 관련해서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또 한편으론 이 욕심이 나한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나 자신에게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어찌 보면 겁이죠. 겁이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나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시도를 안 할 뿐이야. 왜? 무섭다라는 방패가 있으니까. 방패가 과연 나한테 이로운 역할만 할까요? 방패로 눈을 가리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방패로 내 몸을 가리면, 그리고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단단한 마음은 지키되 현실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직면을 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데 다른 누구를 생각을 할 것이며, 설령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도,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그날 새벽이든 저녁이 되든 근데 내가 이런 거 생각해서 뭐해, 이런 거 생각할 거였으면 벌써 진작에 시도라도 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시도하려고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일상에서. 그거를 우리는 보통 나태함? 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한테 있어서 나태함은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 요소예요. 저는 나태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냥 부정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태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힘도 생기는 거고, 나태함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감정이든 부정적인 요소라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용기가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시도해도 된다, 얼마든지 시도해도 된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붙게 돼요. 내가 나태함을 가지고 있지만 뭐 어때? 하면 되지. 내가 귀찮음을 가지고 있지만 뭐 어때? 하면 되지. 생각보다 하면 되지 라고 마음을 먹는 그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죠. 하지만 하면 되지, 안 되면 뭐 어쩔 거야, 그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태함을 가지고 있든 귀찮음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내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결국엔 나는 일어날 거야. 왜? 이 감정은 길게 가지 않을 거니까 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힘든 일이더라도 그냥 다 내려놓게 돼요. 저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노아랑 주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안 된다고, 뭔가 계속 막혀 있다고, 뭔가 벽이 있다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소를 해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 마음에 콕 박히는 일이 생기면 그걸 자화상이라고 만들어서 어떤 제목을 붙여서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렇게 담아두고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반면, 주드 같은 경우에는 미신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문구 같은 거를 만들거나 적거나 있는 거를 읽는다던가 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자화상을 만들던 내 마음속으로 뭐 미신을 그리고 유령이랑 대화를 하고 뭐 어떤 것을 하던 결국엔 마음을 추스리는 거는 바로 나 자신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나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실까요?
오늘 하루는 좋았어, 오늘 하루는 힘들었어, 오늘 하루는 너무 행복했어, 이런 추상적인 거 말고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는 아토가 내 침대 위에 올라와서 빛을 바라보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괜히 귀여워하고 있고 내 마음도 따뜻해졌어.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오늘 하루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루더라도 오늘 하루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나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봐야 한다.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혹은 무언가 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이에요. 지금 시작하시면 언제라는 단어는 타인이 관여됐을 때 말고는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는 그냥 뭐든지 지금 가능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저에 대한 자신감을 정말 많이 찾았고,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생각함과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솔직함을 직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도 내가 정말 시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 잡히고 모르겠고 시도 자체를 할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걸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앞에서 계속 주구장창 얘기했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조금 회의감을 느끼신다거나 아니면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빠듯한 환경에 지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책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오늘 설령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일이 많을 거고, 하다못해 내일은 어이없어서 우는 날도 있을 거고, 속상해서 우는 날도, 기분이 나쁜 날도, 짜증이 나는 날도 올 거예요. 하지만 나는 또 내일이 있고, 그리고 또 모레도 있고, 그리고 또 글피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안 좋은 일 생겼던 거 내일 조금 더 행복하고 더 밝고 자신감 넘치는 나로 태어나기 위해 견뎌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러면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